국민의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조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22일차 페로의 기술 유형 내용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페로, 그다음 톰슨, 우드워드 이렇게 세 사람의 학자의 기술 유형 헷갈리신다는 분의 헷갈리신다고 얘기하신 리퀘스트가 있어서 그거 반영해서요. 오늘은 페로가 사실 구급 기출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그다음 톰슨과 우드워드는 내일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상황 변수죠. 이 상황 변수를 그냥 우리 상황 변수가 구조 변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할 때는 그냥 정형적인 기술과 그다음 비정형적인 기술. 그러니까 쉬운 기술과 어려운 기술. 보통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술이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분류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기술의 유형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에는 각 학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술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지 이걸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구조 변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장 핵심이 여기 여러 개의 기술들이 있죠. 이게 지금 페로가 분류한 네 가지 형태의 기술인데 분류하기 위한 기준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조직 구조 요거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결국은 상황 변수가 구조 변수를 어떻게 바꾸는지, 규기환이 복공집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심화되어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라는 걸 그냥 단순히 정형적, 비정형 이렇게 아주 단순한 형태로만 나누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정도. 다시 얘기해서 공식적인 절차, 공식화죠, 결과적으로. 공식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 기술을 얼마나 공식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과제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외적인 경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려운 기술인지 쉬운 기술인지, 어려운 기술인지 아니면 쉬운 기술인지, 요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페로의 기술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과제의 다양성보다는 문제의 분석 가능성. 쉬운 기술이든 어려운 기술이든 이 과제를 분석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SOP,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그 기술은 기계적 구조에 적합한 기술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기술, 루틴이 있고요. 공학적 기술,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얘는 조금 쉬운 기술이기 때문에 과제의 다양성이 낮고요. 얘는 조금 어려운 기술이니까 과제의 다양성이 높죠. 하지만 둘 다 분석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고요. 장인적 기술이 우리가 얘기하는 크래프트죠. 자, 이 크래프트 그리고 비일상적 기술이 논 루틴입니다. 둘 다 과제의 다양성은 좀 다르죠. 장인적 기술이 조금 상대적으로 쉽고 비일상적인 논 루틴은 진짜 까다로운 과학기술 같은 거기 때문에 과제의 다양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이 두 기술 모두 분석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서 뭔가 공식적인 매뉴얼 같은 걸 만들기가 어려운 기술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장인적 기술은 유기적 구조, 비일상적 기술도 유기적 구조. 이렇게 내용들을 봐주셔야 합니다. 뒤에 붙어 있는 건 결국 공식화나 집권화나 그리고 통솔 범위. 네, 한 사람의 상관이 얼마나 많은 부하를 통솔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기계적 구조라면 통솔 범위가 무조건 좁고 유기적 구조라고 한다면 통솔 범위가 넓고 뭐 이런 식의 보통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의 고충형, 저충형의 그 모델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의 통솔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부하 몇 명을 통솔할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쉽다면 부하를 많이 통솔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렵다면 부하를 통솔하기 좀 힘들고 공학적이거나 장인적인 기술의 통솔 범위는 중간 정도이다. 이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한 사람의 상관이 부하 몇 명이나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입니다. 2013년 해경 간부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조직의 기술을 딱 이렇게 이런 정도로 현재 범주화한다 자체가 이미 페로의 기술 유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이 낮습니다. 분석 가능성이 높아서 표준화도 되고 공식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기계적 구조를 만들어서 조직에서 기술을 구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비일상적인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습니다. 과제의 다양성이 낮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 탐색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분석의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기적 구조가 필요하죠. 여기가 틀렸네요. 통제 규격화되어 있는 조직 구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인 기술은 발생하는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아서요.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고요. 네, 실제 이 기술은 집권화시켜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적 구조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 구조의 분권적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공학기술은 과제의 다양성이 높긴 하지만 분석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반적인 탐색 과정, 매뉴얼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네요.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19년 국가직 7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도 있는데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13년 해경과목 문제 되게 좋아해요. 문제가 정말 그 기술 잘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자, 페로의 기술 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다. 과업도 다양하고 문제도 잘 분석할 수 있다면 요거는 엔지니어링, 공학적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 이걸 잘 익혀놔야 내일 톰슨과 우드워드의 기술을 이야기할 때에도 분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요거는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